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이제 그만 좀 해라. 계속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당신은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살아도 그런 대로 살만한 것이 틀림없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힘드신가요?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 그 실천하지 못한 일에 핑계를 대거나 시작은 해보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보지 못했거나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자신의 삶에서 혹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매번 시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건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45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세계적인 자기개발 코치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의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7가지의 시작의 기술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7가지 기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단언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일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그냥 설렁하게 넘기는 형식의 말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강력하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뭐뭐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경과학 및 심리학 연구 결과 생각이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나누는 대화는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긍정적인 힘들을 앗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소개하는 이 단언들은 그냥 그저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무기인 것입니다. 그 7가지 방법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기술 첫 번째, 나는 의지가 있어. 그렇지만 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당신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다.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를 외칠 때마다 당신은 희생자로 둔갑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라는 단어의 뜻은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혹은 그런 자질, 그리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애시당초 왜 추구하게 되었는지 잊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원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 끝에 내가 정말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서 얻어내야 됩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그런 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습니다. 애시당초 의지도 없으면서 죄책감이나 원망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낭비라는 겁니다. 시작의 기술 두 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삶에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승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분명 두려운 기억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이 두려움이란 기억들은 당신을 더 나약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전해주며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시작의 기술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어.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부정적 경험이란 거는 그 하나에 그치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계속 전염이 되기 마련이죠.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이번 일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당신의 생각이 어떻든 이러한 느낌들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느낌들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이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들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언을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가십시오. 더 뒤로 저 멀리 가보십시오. 저 멀리 간 뒤에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달콤한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다 꺼내봐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미 극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기억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똑같은 기분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서 잊었고 방법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시작의 기술 네 번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당신은 예측과 확실성이라는 약물의 중독자입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냥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함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일 겁니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사소한 불확실성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부터 변경해 보세요. 시작의 기술 다섯 번째, 생각이 아닌 행동이 나를 규정해.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막 열의가 넘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우울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방법들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목표를 향해 계속 걸어간 겁니다. 기분이 어떻든 그냥 행동한 겁니다. 오늘이 최고인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면의 걱정과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이 되면 됩니다. 찾아내십시오. 알아내십시오. 일어나서 당장 출발하십시오. 시작의 기술 여섯 번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자신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클수록 이후에 느껴지는 성취도는 더 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성취와 비범한 성공이 그토록 드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부단하다라는 단어는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외치십시오.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시작의 기술 일곱 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당신의 무기력함은 자신도 모르게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 격차가 클수록 당신의 기분은 더욱 최악이 되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순순히 항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대로 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됐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당신을 지금 그 상황으로 밀어넣는 그 습관들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저는 너무 지쳤어요. 어제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런 생각들 다 버리세요.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라. 할 거라고 말해놓고 안 하지 마십시오. 잠시 흥분했다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 들어설 자리를 확보하려면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과정은 철저하면서 단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저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 헛소리들 다 집어치우십시오. 그만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잔인할 만큼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7가지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단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저자는 마지막까지 꼭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기존의 자기계발서던가 이런 동기부여 책과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너무나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강력하게 내밀수록 사실 거기에 허점도 생기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해 가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위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님이던가 아니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스피치 연습은 약 9년 정도, 그리고 일기 쓰기는 한 6년 정도, 그리고 명상은 한 2년 정도,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자는 형식으로 오후 10시에 자고
새벽 4시쯤 일어나는 그런 습관 패턴도 지금은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약 2년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고 있는 저의 습관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과가 되어서 사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조금 신기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저의 과거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머리 많이 굴리지 않고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저도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결과를 위해서는 매우 사소한 시작과 매우 보잘것없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수할 용기만 있으면 저는 누구든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착안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작가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도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하루도 더 나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